아까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분류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분류 손실 측정과 관련한 그런 이제 과정들의 고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데없이 원하딩 코딩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어, 내용의 맥락을 이제 모르시면 도대체 왜? 라고 이제 생각하실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간에 이 과정을 좀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을 레이블로 변환해서 오차를 측정을 하면 이 서로의 이제 차이값을 구했을 때 그냥 정답이 아닌 것은 그냥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답과 그냥 우연하게 표기가 가깝거나 멀다고 해서 오차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하된 행렬로 다음과 같이 바꿨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하된 행렬에서 요 첫 번째 값을 이제 골라서 얘를 y0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y0는 다음과 같이 100입니다. 그리고 y1은 원핫 행렬이고 행렬에서 두 번째 값을 고르면 되고 y2는 원핫 행렬에서 세 번째 값을 고르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서로에 대한 오차를 이제 한번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y0와 y1의 차이 그리고 y1과 y2의 차이 그리고 y2와 y3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유, y0와 y2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이제 차이값 자체가 다음과 같은데 이 차이값의 그 절대값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번잡하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교재가 제공하는 어, 오차 제곱합을 한번 규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y2와 y1 y2와 y predict 이렇게 규정하고 y2 빼기 y predict 제곱합 시고 여기 이제 0.5가 이제 곱해졌는데 사실 0.5는 이 미분을 했을 때 그 2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지 그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닌데요. 이제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y0랑 이제 y1의 이제 차이인 거고요. y0와 y2의 차이고 y1과 y2의 차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원하딩 코딩에서는 이렇게 이제 만들면 어느 조합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 어느 조합들도 서로 간의 그 거리가 동일하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각적으로도 이제 표현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간의 그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서로 간의 다름의 정도가 동일하다 또는 서로 간의 이제 손실이 동일하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이제 있는데 이 오차 제곱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살펴보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그 이런 방식으로 그 오차들의 이제 차이를 이제 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곱을 이제 수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그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 01 마이너스 1 이렇게 순서만 다를 뿐이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 순서를 바꿔서 집계한다고 해도 이 값들은 무조건 동일할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제 그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오로지 정답하고 예측값이 동일한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그냥 다 이제 0으로 이제 하는 경우로 이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고 하나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냥 y0와 y0에 대해서 오차 제곱합을 구하면 이거는 다 0이 나오고 따라서 이제 오차 제곱합도 이제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그 교재의 표기와 아까 평균 제곱 오차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그 오차 제곱합을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k라고 하는 값을 지금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k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y가 우리의 예시에서는 y1, y2, y3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요거는 왜 3개가 생기냐면 유형의 수만큼 생기는 겁니다. 즉 이게 S가 아니고 그 유형의 C개, 클래스의 개수만큼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에 대응하는 y1과 세 번째 유형에 대응하는 y3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 예측이 얘랑 이제 예측도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이 표기를 그 제시를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고요. 근데 교재에서는 이 t를 true의 약자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정한 정답을 y로 하고 예측값은 y에다가 모자를 씌우겠습니다. 이런 이제 계획을 상의 드렸는데 교재에서는 y를 y 햇으로 그냥 사용했어요. 아마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표기가 좀 귀찮았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이 공식은 어떤 거냐면 이 y1하고 y1끼리, y2하고 y2끼리, y3하고 y3끼리의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출력에 대응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의 평균 제곱 오차랑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10개의 정답이 있으면 이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과 같이 원핫 행렬을 10개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즉 만약에 원핫 행렬을 유형의 개수가 10개다 하면은 이 10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원하생열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테스트 레이블즈가 있어요. 테스트 레이블즈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예쁘게. 소수점이 안 나오게 이제 정수 값으로 좀 잘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하백열을 보시면 0은 1, 0, 0, 0, 0, 1은 01, 0, 0, 0, 0, 2는 001, 0, 0, 0, 0, 3은 0, 0, 0, 1, 0, 0, 0, 0, 4는 0, 0, 0, 0,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의 오차 제곱합을 적용하면 되겠네. 헉헉. 그래 설명하느라 고생했다.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변환해서 정답이 아닌 것들의 틀림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잖아요. 모형이 예측을 했는데 조금 더 가깝게 예측을 한 것도 있고 황당하게 그 멀어진 예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 레이블로 변환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지금처럼 정답이거나 그냥 오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로 이제 됩니다. 즉 이런 거죠. 그 예, 50%로 예측한 것과 60%로 예측한 것과 90%의 자신감으로 예측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답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출력값 자체와 이 원하 행렬들과 이제 비교를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아까 그 아웃푸트를 이제 보시면 출력표를 우리가 구성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이 출력표 자체와 정답의 이제 그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푸트가 이제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이제 그 출력을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표에서 아웃푸트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10에 가까운 요런 값이 그 최고의 제 값이었습니다. 요거였나? 요거였군요. 얘는 9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는 요게 이제 10.67 얼마 얼마 얼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정답을 원하된 행렬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면 이것과 그 y2라고 하는 것은 원화 행렬에서 변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원화 행렬에서 그 테스트 레이블즈를 이렇게 이제 골라주면 이게 y2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y2를 이제 고른 다음에 y2 값의 첫 번째 값과 이 아웃푸트의 차이가 오차인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 미세하게 이제 보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음, 이 y2 값하고 아웃푸트를 일단 이제 오차를 이제 구하되 이거를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합쳐서 제시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잠시 확인하고 확인되시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정답이 뭐였을까요? 원하트로 이제 변환이 이제 된 것을 보면 7에서 핫합니다. 따라서 원래 정답 레이블은 7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답에 얼마나 이제 근접하는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형의 출력 자체를 이제 예측인데 이 예측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모형 출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답과 그 출력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출력. 정답과 이제 출력의 차이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고 출력은 그냥 임의의 실수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막 아무런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오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답하고 이제 모형의 이제 출력과 이제 차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미첨자를 이제 썼는데 그것은 이제 K가 이제 유형의 개수만큼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표를 이제 구성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K가 0부터 이제 9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요 각각 개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보면 0에서 10을 뺐으니까는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고 1에서 4를 뺐으니까 5가 나올 거고 이런 식인데 역시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출력이 정답에 얼마나 근접했는가를 알고 싶죠. 근데 얘가 임의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게
요런 식으로 출력을 그냥 빼게 되면 정답하고 출력이 얼마나 차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 연산 자체는 거의 다 맞는데 이 출력을 정답하고 비교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확률적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값들이 각 표본별로 출력됩니다. 예측에서는 가장 큰 값을 선택해 예측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값의 대소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y1, y2, y3은 각각 직전의 z1, z2, z3의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 발생한 값입니다. 큰 값 순으로 나열했을 때 y1, y2, y3이라고 하면 z1, z2, z3 역시 같은 순서입니다. 지수 함수의 특성상 입력값의 대소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맥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델로 예측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프트맥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예측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Z1이 제일 큰 값이라면 소프트맥스로 변환해도 Z1에 대응하는 Y1이 여전히 가장 큰 값입니다. 하지만 예측 이전에 선행되는 학습 과정에서는 소프트맥스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은 손실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 자체의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출력은 최종적으로 예측에 대한 자신감, 즉 확률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은 0과 1 범위이면서 동시에 합계가 1.0이 되어야 합니다. 값을 0일 범위로 만드는 것은 시그모이드 함수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는 합계가 1.0이 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먼저 출력층의 값을 각각 지수 함수로 변환합니다. 지수 함수로 변환하는 것의 장점은 모든 값이 0 이상의 값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최종 출력에 음수가 나와도 일단 모두 양수 범위로 변환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값의 대소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환된 값들의 합계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수로 바뀐 값들의 합계로 각각을 나눠줍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확률적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값들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최종 처리합니다. 즉, 분류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를 소프트맥스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현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이 정답하고 출력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임의의 범위에서 있으니까는 이 1.27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얼마나 근접한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기가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은 이 출력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를 적용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도 이제 시그모이드로 요거를 한 단계를 이제 더해서 y predict를 이제 시그모이드로 이제 변환해서 아웃풋을 이제 상대하는 걸로 이제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 y predict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시그모이드로 바꾸면 이 출력이 다 그 각각의 값은 0일 범위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변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그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k번째 값에 대한 확률 값은 0일 범위이면서도 동시에 얘네들의 합계가 1.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1.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일 확률이 100%고 2일 확률이 100%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1일 확률이 100%라고 만약에 예측을 했으면 맞든 틀리든지 간에 다른 것들의 확률은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그모이드가 0일 범위로 값을 가둬줘서 이 정답하고 비교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값을 바꿔주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방금 전에 논의드린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고 요게 이제 그 소프트맥스는 출력을 이제 상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출력을 익스포넨셜로 그 바꾸겠습니다. 지수 함수를 이제 적용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지수 함수로 이제 변환된 것을 그것의 이제 합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소프트맥스를 지금 이제 적용했 시그모이드 대신에 이 소프트맥스를 이제 적용하는 것을 한번 이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웃풋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일축 방향으로 아웃풋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소프트맥스가 적용된 출력은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뀐 것의 이제 합계 자체가 y 프리딕트들이 모두 다 이제 일축 방향에서 합계가 1.0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출력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이 영일 범위로 바뀌면서도 합계가 1.0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래서 0.75랑 0.23을 더하면 98%고 얘가 이제 99% 이제 요가 2% 더하면 100%죠. 그래서 이 출력을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하면은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얘가 지금은 틀렸죠. 2번에서의 자신감을 75%로 했는데 정답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차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하면 이 정답에서 정답과 이제 차이값이 많아지는 최대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오차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시면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정답이 전혀 아니죠. 정답이 전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이제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정답이 이 분류 출력에서는 원하드 인코딩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와 출력이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전처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일단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변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생하셨고 그러면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세요. 1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2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보시면 이미 이해하신 내용인데요. 요 정답이 001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0번, 1번, 2번 중에서 2번이 정답인 경우이고 거기에 대한 원핫 벡터입니다. 원핫 인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기에 대응해서 모형의 출력을 y라고 했고 얘를 이제 예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표기가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얘는 이제 0일 때의 10%로 예측했고 그리고 2일 때는 5%이고 1일 때 5%이고 2일 때는 60%로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나머지 이렇게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자신감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르자면 정답을 고르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같이 이제 살펴봤고 여기 이제 보시면 썸 스퀘어드 에러를 수행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 스퀘어드 에러까지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이 오차에 대해서 첫 번째 표본에 대한 오차 표본이 이제 다음과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표본에 대해서 그 썸 스퀘어드 에러도 한번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SE 썸 스퀘어드 에러 오차 제곱합의 이제 약자고요. 이거 이제 오차 제곱합을 이미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놨고 그러면 이제 y2로 첫 번째 값하고 그죠? y predict의 첫 번째 값하고 해서 초점 한 세 자리 정도까지 썸 스퀘어드 에러를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종의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이렇게 나온 것이겠죠. 여기에 있는 이제 오차들을 그
여기에 있는 이제 오차들의 제곱의 합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오차 제곱합들이 이제 구해진다면, 근데 요 오차 제곱합이 맞는지가 지금 좀 이상하네요. 왜냐면 이제 1이 있기 때문에 1보다 더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요 정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차 제곱합을 어디 정했나?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 1.0 제곱 더하기 다 이제 0인 건 빼고, 그럼 0.23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0.02 제곱하고 0.75 제곱하고 참 요 이거에 다 합계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앞에 이제 2분의 1로 나눠주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1보다 작은 값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이고 얘는 이제 저 기어 들어가겠죠. 소수점들이 이제 많으면 기어 들어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게 오차 제곱합의 의미고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이제 분류 손실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빅브레이크 이후에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오차 제곱값은 문제가 있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데 왜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뭘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다음의 목표입니다.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